또 최근 전국에서 엄청난 결기를 보여준 존재감 뿜뿜한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얼굴에 그 현타가 온 것 같은 굉장히 네, 요즘에 참 현타가 많이 옵니다. 회의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숨 걸고 내가 딱 탈북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고 내가 이런 꼴을 보게 되나. 국회에서 또 막 국회 욕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많이 욕설이 막 난무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욕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살면서 험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국회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한 3주 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큰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다운돼 있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 또 댓글 같은 걸 보니까 박충건 의원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힘을 얻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너무 다행입니다. 참 저희도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많이 이제 침통해 있는 상태고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은 좀 많이 숨죽이고 있었죠. 예,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국민께서 또 지지자분들께서 많이들 좀 속 시원해하신 것 같고 또 사실을 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진실을 알려드리니까 좀 더 이렇게 좋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공학도 과학자를 이렇게 본 적 없는 분을 투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투사로, 예. 과방위 얘기부터 먼저 일단 해볼게요. 과방위가 원래도 이제 이번 국회 22대 국회에서 가장 격전지였잖아요. 과방위와 법사위가 가장 격전지였는데 이 계엄 이후로는 이 말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회의장 들어갈 때마다 이 전쟁하러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쟁하러 가는 느낌이고요. 예. 사실 국정감사 이전에도 과방위는 격전지다 보니까 상임위 전체 회의가 한 20몇 차례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열렸고 많이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가 열리고 이러면은 여야 의원들이 인사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좀 뭐랄까 얼어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전쟁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몸이 부서져도 싸울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지금의 우리 정치가 과연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 회의감 이런 게 들어갔고 참 많이 안타깝고 국민 앞에 참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치면은 지금 쿠르스크에 있는 거예요. 네. 과방위에 있으면 딱 그 정도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난 9일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이거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또 위원장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또 하고 또 국회가 이걸 또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결론은 방심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고요. 이게 방심위는 2008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이나 어떤 특정 정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언론을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통신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것을 방심위의 위원장을 장관급 인사로 이제 뭐랄까 예. 법안을 개정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탄핵 소추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들면은 탄핵으로 겁박해가지고 길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탄핵 20몇 명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또 못하겠어요. 예. 예,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친민주당 성향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계약안이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그냥 막 올리는 겁니다. 이런 또 특히나 지금 같이 국정이 혼란한 상태, 네. 정말 이 뭐랄까 국정 공백이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이죠. 결국에는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악법들을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사용해서 막아왔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제2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국회로 이제 반송이 되게 되고 네. 이걸 다시 재표결을 붙이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 아닙니까? 제2요구권을 재표결할 때는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아왔던 거죠. 네.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국정 공백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 중에서 KBS의 수신료 자체를 원래는 그 1년 전부터 전기세하고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다시 통합징수하는 걸로 요런 것까지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전기료에 이제 KBS 어떤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보시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가 어떤 이런 OTT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이제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영방송의 어떻게 보면 공정성 이런 것에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징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분리징수를 한 건데 시행한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통합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공영방송을 본인들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또 계산이 섞였죠. 그래서 또 KBS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의도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 9일에 야당 의원들과 말다툼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둘이 약간 롤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종면을 노종면 의원을 세훈 씨가 그걸 해주세요. 시키시는 거죠? 네. 저 센 말 못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으세요? 말할 자격도 없다. 당장 퇴장하세요. 왜 이걸 존댓말로 하세요?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제 신성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 그리고 이상희 의원이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희가 뭔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은 내란 동조범이야. 그랬더니 이제 박충건 의원이 거기서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 닥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날 말다툼이 화제가 됐는데 그래도 속 시원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게 사실상 그 아까 말씀하신 방심위 그것 때문이죠. 법안은 이제 저 심사하기 위해서 열린 건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 소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 혼란을 틈타서 이런 악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악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아주 침통하고 많이들 이제 그 분해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안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앉자마자 노정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반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노정면 의원이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뒤에서 그 직원이 쇼츠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당에 내란 동조범이라는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일방적으로 혼쭐 내 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가 보이는 데다가 지금 거기 계신 말씀하신 아까 신성범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당의 이제 이상희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정면 의원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선배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반말하는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야.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계엄 사태 때문에 국정 혼란이 발생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분한 상태인데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저도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하는 것은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민심이라 그러면 반대하는 것도 민심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었고 왜 반말이냐? 그리고 당신이 편을 판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폄훼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당신이 헌법재판소냐. 그러다가 너무나도 막말이 오가니까 저도 참지 못하고
닥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 정도 결기는 보여달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 반말하는 영상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출한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냥 진짜 그냥 평소 상임위가 열려도 그 노조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렇게 큰 소리로 혼내는 장면을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을 하신지 원래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옛날에 뭐 돌발 영상인가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분인 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의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 부분에 우리 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 너무나도 침통한 마음이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국정혼란 사태에 민주당이 책임이 없는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탄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뭐 22대 국회 시작해가지고 지금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한 일이 뭔가 탄핵만 남발하고 20몇 차례에 걸쳐 탄핵 남발하고 예. 악법들을 발의해가지고 입법 독재를 했고 그리고 특검을 계속 올려가지고 특검도 20몇 차례 올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정부를 겁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예산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해가지고 예. 정부 목줄을 조이고 끝도 없이 흔든 거 아닙니까? 특활비, 특경비 네. 다 삭감하고. 예. 정부가 국정을 아예 마비시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도 이제 저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네. 내가 왜 이런 더 지옥 같은 이 국회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 이 정도라고 국회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상상을 못했고 예.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가장 큰 문제 의식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지각 변동이 경제 구조라든가 어떤 그 글로벌 어떤 뭐랄까 이 힘의 균형에 있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부 싸움만 줄구장창 해가고 있고 네. 정말 국가 발전이라든가 미래는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걸 좀 고쳐볼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실제 와 보니까 제가 밖에서 보던 것보다는 더 심한 겁니다. 22대 국회가 더 남다르다라고 하는 유독 이렇다고 하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심하니까 정말 이런 이제 회의감과 이걸 어떻게 타개해내지 못하는 고쳐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력감 이런 것이 참 너무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네. 예. 이게 정말 정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더 안전하고 더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 야당은 정말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방탄하기 위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입법과 그리고 국무위원들 탄핵으로 정말 국정 마비시키고 특검을 하고 예산으로 목줄 조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예. 그리고 여당은 이거 막기에 급급해가지고 민생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런 상황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박충권 의원의 발언이 과했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젊은 의원이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속 시원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쇼츠를 뒤에서 찍고 프레임을 만들 때는요 그거 똑같은 프레임으로 딱 되갚아주면은 그게 프레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갖고 그 프레임을 잘 못 써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 좌성향 그 매체에 네. 예, 그 쇼츠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 영상이 예. 저도 나중에서야 보게 됐는데 그래서 좋았습니다. 뭐 근데 평가는 이제 좀 나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아니 저 댓글에 잠깐 보자면은 네. 박충건 화이팅 전혀 과하지 않다 세게 나가세요. 뭐 그다음에 박충건 후원금 보내줍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후원금 많이 좀 남아 있나요 계좌가? 네, 고맙습니다.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있고 고맙습니다. 내년도 있습니다. 예, 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난 13일에 본회의장 긴급 현안 질의에서요. 의원님이 이제 연단에 섰어요. 국회 연단에 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막 질타하는 모습도 잡혔어요. 그랬고 그 영상을 저희가 짧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재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들으세요.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방탄을 처음에 지적을 하시고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그 야당 의원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지금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라고 하니까 또 야당 의원들이 또 뒤에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이 뭐랄까 고성이 난무한 긴급 현안 질의였고,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처음 했습니다. 지난번 한 게. 근데 이제 초반부터 예.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군기를 잡으시더라고요. 예의 있게 해, 뭐 이런. 예의를 차립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이제 초선 의원이 올라오니까, 젊은 초선 의원이 올라오니까 군기 잡아가지고 초장부터 이제 기를 꺾어보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는 깍듯하게 하자 싶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그렇죠. 예. 90도로 했어요. 인사를 드렸고요. 그랬는데 정작 질의를 시작하니까 막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날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이제 고성을 질렀고, 결국에는 이제 질의를 방해하겠다는 거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예. 과방위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입틀막 하는 거예요. 질의 시간을 빼앗고. 네. 이제 이런 것이 이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고성과 항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그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들이 향해서 또 90도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는 여러분들처럼 하지 않겠다, 그런 또 결기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를 수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같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가능한 한 차분하게 이제 대꾸를 했던 것이고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간첩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간첩법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적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이죠. 근데 적국과 관련된 것만 이제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외국으로 이걸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가 다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반대라기보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거기서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의원님이 거기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나? 이게 제가 22대 국회 그 말 한 문장이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6개월간 해온 일의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 문장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권을 경험한 6개월간의 총평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한 일들은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고 특검으로 급박하고 예산으로 목줄 조여가지고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 22대 국회가 해온 일이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독재를 하게 되면은 제재할 방법이 없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들을 좀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 해온 행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일들을 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제가 지적을 한 거죠. 6개월 국회 6개월 총평이 공당의 대표 한 사람 방탄,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방탄, 그리고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또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많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항상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었고 정말 제대로 저 여론도 이렇게 청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상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변에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좌우 성향 중도까지 포함해서 얘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 중도 성향 그러니까 좌쪽 성향 분들은 이제 개헌 많이 비판하시지만 이제 중도 성향 분들도 비판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네. 그리고 또 우리 보수 지지층 분들은 왜 이렇게 국민의힘 목소리 못 내고 있느냐 예. 왜 싸우지 못하고 있느냐 이 또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이제 적절한 스탠스로 제가 한번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제 해봤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또 이번에 국회 원내 부대표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일이 많은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의 좀 하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자리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간은 주로 가방위와 그렇죠. 그리고 국방 안보 이슈 쪽으로 제가 이제 주로 일을 해왔는데 이 원내 부대표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 현안들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원내에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이제 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쁘죠. 좀 많이 바쁘기는 할 것 아 같습니다. 오늘 네. 진짜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같은 게 이제 혹시나 과거로 당이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영남의 당이 시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걱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우려와 걱정들이 원내 지도부와 비대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이 사안에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의 통합과 혁신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은 완전히 위기 네. 그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당을 안정화시키고 국정 안정화에 그 어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우리 당이 보여준 것은 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의 통합과 안정이 가장 최우선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돼가지고 통합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되겠는데 이 비대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정이 되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수별로 초선부터 뭐 초선, 재선, 삼선 해가지고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예. 추천해가지고 취합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안을 어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우려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계속 논의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임 있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수별로 의견을 모은다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 초선방에 아마 들어가 계실 것 같은데 네. 초선방에 지금 나오는 이름 좀 있나요? 아직 지금 아직은 없어요? 어제 이제 그 예. 논의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예. 초선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여당은 없고 제 1당과 2당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예. 뭐 한덕수 국무총리 뭐 탄핵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같은 자기가 막 상황이나 된 것 같이 네. 국회의 군림한 그런 상황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당의 통합을 이뤄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많은 악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께서 오늘 오전에 예. 10시에 국무회의를 예, 연다고 식무회의 하시더라고요. 한다고, 예. 하면서 이제 이 악법들 6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제2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당이 또 똘똘 뭉쳐서 10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줘야 이제 부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하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많은 악법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을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네. 예.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다 막아왔는데 대통령과 우리 당이 막아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예. 총리께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 하나를 민주당이 뽑아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92석이나 되는데 야당이 이제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 한덕수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뭐 묵과하지 않겠다,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악법 소지가 근데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이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 여야 의견이 갈리는 게 양곡법이랑 국회 증감법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쌀이 초과 생산돼 가지고 초과 생산되는 것을 초과 생산돼 가지고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농림식품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쌀의 과잉 생산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쌀값이 하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매입을 하다 보면은 국가 재정이 지나치게 이제 소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 예.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쌀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유인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예.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선진화도 이제 막힐 수 있는 예.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국회 증감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기업에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 기밀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신체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럼 기업을 길들이고 마음대로 기업인들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정말 심각한 악법들이고 이게 진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도 올라왔는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그 책무에 있어서 주주들에게도 그 이사의 어떤 그 책무 권한을 이제 확대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이 기업의 이사들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주주들이 기업의 이사들에게 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그 헤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얼마 전에 그 현대차를 이제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헤지 펀드가 이제 이 기업 사냥꾼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렇죠.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심각한 악법들입니다. 어째 이런 법안들만 이렇게 네.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지금 회장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도 뭐 국회를 찾아왔고 증감법 뭐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학도 출신으로 보셨을 때 이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악법 같은 거 이런 식이면은 중국 등 경쟁국만 이거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법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 아닙니까? AI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다가 막대한 자원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가 그런 반도체 특별법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좀 더 활발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 52시간제를 예외 조항을 그렇죠. 이제 예.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이런 산업을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진흥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은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비밀을 유출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은 줄줄이 신속하고, 예. 신속하게 강행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국회 가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게 국회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온갖 규제들을 만들어서 기업을 정말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가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공학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과방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과방위가 참 이 사람 얘기를 해야겠네. 네. 13일에 과방위에 김어준 씨가 출석한 거 네. 이거 의원님도 이제 눈앞에서 보셨을 텐데 이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살조가 편성돼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살 지시를 받았고 또한 생화학 테러 지시 및 북한군으로 위장한 부대에 미군 공격 등의 제보가 있다. 북한 군복을 매장하는 등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이 며칠 동안 상당수 국민들에게 아주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야유와 그렇죠. 고성을 또 네. 이게 제가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날 네. 과방위는 그날 또 상임위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KBS를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김어준 씨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주 희대의 선동꾼이고 음모론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불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음모론을 네. 그러니까 진짜 가짜 뉴스를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틀어버린 거란 말이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군으로 북한 군복을 입고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면은 북한 군복을 입고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입고 내려오겠습니까? 침투조는 당연히 국군의 군복을 입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사복을 입던가. 북한 군복 입고 왔거나 북한 군복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요. 네. 이게 그런 사람 북한 군복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나 있겠습니까? 귀순하는 거 빼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드론으로 미군 부대를 공격해가지고 뭐 전쟁을 이렇게 북폭을 하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드론에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군사용 드론들은요 네. 이미 드론에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드론 동체 자체가 무기입니다. 네. 드론에 따로 무기를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드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가짜 뉴스를 가방위에서 이제 막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런 희대 선동꾼을 최민희 위원장은 또 어떻게 했느냐? 네. 이 사람을 아주 황제 대우를 해줬습니다. 불러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게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 그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참고인으로 나오면은 거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에 앉혔냐면은 국무위원석에 장차관들하고 같이 앉혔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고 거기서 거짓 가짜 뉴스를 생방송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네. 심지어 오늘 가방위에는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 질의를 열고 나서 시대 선동꾼 김어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돼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걸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예, 딱 국회에서 안 그래도 이런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안 그래도 딱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니까 또 야당 의원들이 뒤에서 또 비판을 해요. 이거 비난을 해요. 고성을 지르면서. 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단독으로 김어준 씨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상임위에서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이거 가짜 뉴스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확인되지도 않는 어떤 정말 찌라시보다도 못한 걸 생방송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이게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손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구라고. 지금 이제 손절하고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예. 이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민주당 의원들은 좀 팩트 기반으로 이제 질타를 할 때 좀 아플 경우에 고성을 많이 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마지막 부분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울림이 있었어요. 댓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많이 이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네. 김어준의 가짜 뉴스 공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고 저는 가방위원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가방위의 품격,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최민희 위원장도 그리고 김어준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말고죠 뭐. 네. 예. 참고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김어준 씨가 저에 대해서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네. 유포한 게 있는데 피해자 또 이게 있었지 지금 않습니까? 벌써 몇 년 거의 5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내일 피해자로 또 증인석에 씁니다. 또. 화이팅입니다. 아예 뭐 신경 보고 싶지도 않아 얼굴. 그런데 참고로 이제 미국 국무부조차 어제 금시초문이다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국제적인 망신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나와갖고 이제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또 그걸 지적하는 박충원 의원을 비난을 했다. 이거 좀 국제적인 망신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신 김에 그러면 저희가 짧게 그 북한군 관련된 내용도 조금만 좀 여쭤볼게요. 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수백 명이 전투 중에 사상했다 이런 미국 당국자의 확인이 있었어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북한군이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전선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페이스북에도 그런 내용도 쓰셨고요, 의원님이. 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말 이게 북한군 파병이 이제 확인될 때로부터 벌써 시작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죠. 예. 예상이 됐던 일인데 지금 이제 사상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군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군은 이제 현대전에 아주 취약하죠. 현대전 경험이 없고 현대전 교리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아마 러시아에 가서서야 이제 조금 이제 그 훈련 받으면서 이제 얘기 들었을 법한데 아마 드론도 처음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그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허허벌판에서 드론에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크루스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이제 점령하면서 러시아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몇 달째 고전하고 있는 예. 평야지대에서 최대 격전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북한군이 전면에 투입돼 가지고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의 주머니를 불려주려고 배를 불려주려고 예.
정말 애꿎은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왜 그곳에 파견돼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명분도 없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살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소년병들입니다. 친구들이나 소년병들. 가가지고 네. 그 아까 드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드론을 딱 바라보면서 얼굴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론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뭐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군은 우리의 적군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김정은 사실상 김정은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이 와중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의 신원을 이제 감추려고 전사자들의 얼굴까지도 또 소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고 공식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러시아 어떤 전선에 파병됐다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외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완벽 차단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외부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영상이 북한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일부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군을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노노하면서 찍지 말라고 하는 예. 그런 장면도 연출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북한군이 내부적으로 절대 얼굴 노출하지 말라라고, 노출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아마 그 내부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시신의 얼굴을 불태우는 장면, 너무나도 이 반인륜적인 그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정말 예. 사람 두 번 죽이는 행위인데 그냥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그냥 도구로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얼굴을 태운 것인지, 예. 혹은 북한군 동료가 그 상급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서 전사한 자기 동료의 얼굴을 태운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저는 후자가 아닌가. 예. 북한군 스스로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게 정말 북한이라는 그 반인륜적인 체제의 예. 진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북한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무너뜨려 보려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통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의원님은 하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에 오셨을 텐데, 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전쟁 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박충건 의원님 앞으로 힘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결기 있는 모습으로 또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또 기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의 어떤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우리 또 국민의힘 여당의 국정 활동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정말 힘입어서 제가 결기 있게 싸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정말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지지자분들 덕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장시간 방송을 했는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